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4월 3일 월요일, 오늘은 미쿡 뉴스 또 저랑 같이 알아보자구요. 예. 오늘도 또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정말 여러분들 덕택에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뉴스를 할 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즐겁게 유튜브 생활할 수가 있지 않은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 강요는 아니지만 밑에 좋아요, 구독, 댓글 이렇게 또 남겨주시면 저한테 또 큰 힘이 되거든요. 너무나 감사드리겠으면서 이렇게 또 먼저 이렇게 또 감사드리겠으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또 이렇게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자고요. 여기 KTLA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가장 메인으로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여기 웨스트 헐리우드에서 어제 히든런 뺑소니 사고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새벽 한 2시 반쯤에 밤이죠. 한밤중에 어느 한 자동차가 아마도 이제 굉장히 빨리 가다가 혼자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혼자 이 차에서 불이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 안에 이 자동차 안에 4명의 사람이 이렇게 또 타고 있었는데 이 중에 1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마도 이 운전자 있지 않습니까? 이 운전자는 뺑소니를 치고 그러니까 이 사고를 낸 뒤로 히든런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불이 엄청나게 막 타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봤는데 야, 이 도로 한 가운데서 차량 한 대가 어디랑 부딪혀가지고 불이 계속 나는데 아마도 여기 안에 타있던 사람들 중에 1명이 이 불 때문에 사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계속 경찰은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항상 이 새벽에 좀 조심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여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새벽 한 2시쯤에 가장 조심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 캘리포니아는 새벽 2시 이후부터 술을 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집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 여기 캘리포니아는 한 새벽 2시쯤에는 술집이 다 문을 닫거든요. 그래가지고 2시 이후로 그렇게 많은 드렁큰 드라이버들이 그렇게 많다고요. 음주운전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새벽 2시 이후로는 가장 좀 운전할 때 조심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딱 새벽 2시에 2시 반쯤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아마도 술 처먹고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닌가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그 옆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센 강풍이 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풍주의보를 내렸다고 합니다. 산타 클라리타라고 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발렌시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벨리 지역이라 그리고 LA 주변으로 해가지고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그리고 뭐 애플밸리 뭐 저기 위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데절트 아울렛, 이 아울렛이 있는 이 사막 아울렛이 있는 이 모롱고 사막에서도 강풍이 있는다고 하고 어쨌든 여기 이 서던 캘리포니아로 해가지고 강풍주의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람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USA 투데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또 오늘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 이렇게 또 화요일이게 되면서 내일 트럼프가 자진해가지고 뉴욕 검찰에 나타나야 하거든요. 수갑은 채워지지 않은 채로 이렇게 자신이 직접 가가지고 뭐 머그샷도 찍고 그럴 건데 그러면서 여기 이 USA 투데이 뉴스에서는 이렇게 지금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일어난 이 기소 사태 있지 않습니까? 기소를 당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이 폴리티컬 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쇼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내일 이 플로리다 자신의 별장에서 이 뉴욕으로 넘어가가지고 뭐 머그샷 찍고 뭐 여러 가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자신의 이 뉴욕 이 마라라고 이 별장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또 연설을 할 것으로 그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또 이 트럼프의 이 똘마니들은 이 트럼프가 또 연설을 하는 것을 보고 또 굉장히 또 열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설문조사를 하니까 미국인들 한 60% 정도는 절반 이상이죠. 거의 대부분의 이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기소가 된 것에 대해 가지고 찬성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통계치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당연히 기소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60% 이렇게 찬성을 하면서도 또 이런 통계치도 나오고 있는데 이 미국인들의 한 75% 정도는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기소를 한 게 맞다 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트럼프는 법 위에 있지 않거든요. 법 위에 있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바로 독재자입니다. 미국은 이 민주주의거든요. 독재자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만약에 이렇게 법망을 피해가지고 계속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또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미국을 아주 어지럽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가 기소가 됨에 따라 가지고 공화당 내에서 이 트럼프의 지지도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공화당 내에서 이 트럼프의 지지도가 52%나 지금 달한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디센티스 있지 않습니까? 디센티스랑 트럼프랑 이 공화당 내에서 이 지지율이 이제 뭐 비슷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요번 기소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디센티스를 지지를 하던 그런 사람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 트럼프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AP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는 이번에 이렇게 법원에 출두를 하게 되면서 아마도 이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포르노스타랑 이렇게 섹스를 가진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돈을 이렇게 입막음 용도로 허쉬머니를 13만 달러 찔러준 거 이 사건 이후에도 다른 수많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또 물려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사가 들어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는 이 뉴욕에 있는 이 스프링 코트에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자신의 별장으로 날아가 가지고 연설을 할 거라고 합니다. 또 자신의 지지자들 향해 가지고 또 얼마나 거지 같은 얘기들을 또 쏟아낼지 진짜 뭐 안 봐도 뻔하고 그러면서 얼마 전에 트럼프가 마구 막 쏟아낼 때 있지 않습니까? 헛소리를 계속 쏟아내고 있었을 때 그때 조지 소로스에 대한 얘기도 했었거든요. 조지 소로스의 아주 더러운 이 민주당의 머니가 뉴욕 검찰한테 이렇게 찔러줘가지고 지금 이 뉴욕 검찰에서 나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지금 박해를 지금 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에 따른다고 하면은 팩트 체크를 해봤다고 합니다. 팩트 체크를 해본 결과 조지 소로스는 이 뉴욕 검찰에 준 돈은 단 하나도 없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조지 소로스가 한 100만 달러 정도를 지원을 해줬다라고 했거든요. 조지 소로스가. 그런데 절대 그런 것은 없다고 하네요. 다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가 거짓된 정보를 계속 내뱉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이렇게 거짓된 정보를 내뱉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 지지자들은 모두 다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예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 이 트위터 계정도 막혔고 뭐 유튜브 계정도 막혔고 인스타그램도 막혔고 페이스북도 막혔고 다 막혔죠. 트럼프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이제 지지하게끔 한 다음에 그게 나중에 이 거짓말인 게 들통 나더라도 몰랐어요. 그러면은 그게 되거든요. 트럼프는 계속 그런 식으로 거짓된 정보를 사람들한테 흘려가지고 자신의 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트럼프는 거짓된 정보를 계속 흘려내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이 파이낸셜 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요번에는 이 포르노 스타 사건에 대해 가지고 법원에 들어갔지만 그런데 다음번에는 졸지아 건으로 들어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이 저번 대선에서 졸지아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 졸지아에서 이제 자신이 졌거든요. 자신이 진 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가 그것을 조작을 하려고 했어요. 조지아에서 이 투표 나온 것에 이제 자신이 진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뒤집으려고 진짜 온갖 발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트럼프 뜻대로는 되지는 않았죠. 트럼프는 진짜 독재자처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계속 사람들 현혹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넘어가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 뉴욕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요번에 기소가 된 트럼프 때문에
아마도 뉴욕에서 좀 심각한 사태도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욕은 지금 비상사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뉴욕 검찰이나 뭐 트럼프 빌딩들이나 뭐 그런 곳들에 또 트럼프 지지자들이 또 모여가지고 난동을 또 부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보안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과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야 진짜 궁금하네요. 내일은 진짜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트럼프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박스 뉴스에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트럼프는 이제 뉴욕에 가가지고 조사를 마친 뒤에 이제 말을 하고 가가지고 다시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가지고 이제 연설을 할 거라고 합니다. 또 연설을 또 기가 막히게 또 잘하겠죠.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면서 거짓말을 막 뿜뿜 뽑아내면서 또 사람들을 현혹을 시킬 텐데 그것을 또 트럼프 지지자들,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또 열광을 하는 사람들은 야 트럼프 짱이다 라고 이렇게 또 쌩 난리를 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의 인기가 갑자기 더 상승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민주당원인 이 흑인 검사가 트럼프를 기소를 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민주당 거기에다가 흑인 그리고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이 white trash들이 굉장히 트럼프를 잘 따르지 않습니까?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사람은 긴가민가 했던 사람에 모두 포함을 해가지고 아니 민주당 그리고 이 흑인이 감히 백인 전 대통령을 기소를 해? 라고 하면서 리퍼블리칸 내에서 이 백인, 특히 이 백인들, 특히 트럼프 빠들이 갑자기 지지율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가 인기가 계속 이렇게 치솟고 있으면서 트럼프가 단 하루 만에 기소가 된 지 단 하루 만에 400만 달러의 정치 자금을 모금을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날에는 100만 달러가 더 더해져 가지고 지금까지 500만 달러의 이 정치 자금을 모았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뭐 조금 떨어지긴 떨어졌네요. 하루 만에 400만 달러 모았다가 지금은 100만 달러. 이제는 한 뭐 몇 달러 안 모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트럼프의 굉장히 옛날에 이 변호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변호사가 지금 이 트럼프를 향해 가지고 지금 저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변호사는 예전에 트럼프랑 같이 12년 동안 일을 하고 있었을 때 트럼프의 이 더러운 짓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의 더러운 짓들을 계속해가지고 12년 동안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다 막아줬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진짜 트럼프는 더러운 짓거리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르노스타랑 혼의 관계를 맺은 거 이외에도 회사 회계를 조작을 해가지고 13만 달러 준 거 이외에도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더러운 짓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내일이 이 트럼프가 이 뉴욕 검찰로 가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머그샷도 찍고 그리고 뭐 조사도 하고 그럴 텐데 굉장히 재미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조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기소가 되기 전부터 트럼프는 먼저 이렇게 선수를 쳐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판사들한테 공격을 하고 검사한테 공격을 하고 계속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 재판을 계속 질질 끌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예전부터 있어 왔던 트럼프의 이런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재판을 끌면서 그리고 판사들이랑 그리고 이런 검사들한테 공격을 계속 해가면서 재판을 끈다고 하면은 자신이 이길 확률이 또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것은 기소가 된 다음부터 계속해가지고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오히려 지금 이 위기를 기회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고 직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내일에 과연 트럼프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끝날런지 뉴스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 재판은 엄청나게 오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또 다른 것들이 뭐 걸려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까발려져 가지고 트럼프한테 죄를 달게 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오늘 뉴스 중에 또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 오펙 플러스에서 깜짝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감산을 시작을 하겠다. 네, 하루에 100만 배럴 이상씩 감산을 이제 다음 달부터인가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또 깜짝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 블룸버그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올해 말쯤에 원유가 배럴당 이제 $100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또 전망이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가장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연준에서는 계속해 가지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지금 이렇게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하게 되면서 유가가 오르게 되면서, 이게 유가가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랑 굉장히 근접하게 관계가 있거든요. 유가가 오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거의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기름으로 인해서 생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생산된 것을 옮기기 위해서는 또 기름이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은 그만큼 또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또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연준에서 계속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이 금리가 또 더 오를 거라는 그런 소리이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좀 잘 잡고 있고, 그리고 이 미국의 경제가 지금 흔들흔들 거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이제 앞으로 금리 한 번만 더 올리고 이제 금리를 안 올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오펙 플러스에서 유가를 올려버린다고 하면은, 이 감산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이게 또 인플레이션이 이제 살짝 또 될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 investing.com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의 주식시장은 처음에는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메인 페이지에 올라오고 있죠. 어쨌든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다우존스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0.5%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S&P 500은 마이너스 0.1%,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8%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살짝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면서 이제 살짝 올라가려고 하려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펙 플러스에서 찬물을 이렇게 확 끼얹은 거죠. 이렇게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지금 주식시장이 다시 주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CNBC 뉴스에서도 이 오펙 플러스 때문에 연준의 셈법이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하는 바람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감산을 하는 바람에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 유가가 8% 폭등을 했거든요. 8% 이렇게 폭등하게 되면서 미국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사우디아라비아한테 특히 우리 양국 관계에 좀 우려가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미련한 상태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는 이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해버렸다라는 거. 이렇게 지금 조금 어려운 시기에, 미국이 조금 어려운 시기에 감산을 해버렸다라는 그런 이 사태는 굉장히 좀 상징적이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이 원유 시장에서 지배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중국이랑 이 원유를 거래를 할 때에는 달러가 아니라 그냥 위안화로 거래를 할 거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달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일 수 있었던 이유는 유가를 거래할 때는 항상 달러로만 결제가 가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중국에서는 그냥 위안화로 결제를 해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패권화가 지금 좀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준 인사인 제임스 블러드, 매파적인 사람인 이 제임스 블러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것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가지고 우리가 하려는 일들이 좀 더 어려워지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연준에서는 금리를 조금 더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옵션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유가가 갑자기 또 올라가가지고 연말쯤에 또다시 이 유가가 한 $100 넘긴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연준에서는 아니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이게 셈법이 지금 또 굉장히 또 복잡해져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짜증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알자지라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네이토에서 아마도 내일쯤에 핀란드가 네이토에 가입을 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는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죠. 어쨌든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상황을 또 잠깐 본다고 하면은 전쟁은 일어난 지가 1년하고도 39일이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런 뉴스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러시아가 계속해 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핵무기를 계속 꺼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좀 재래식 무기가 많아서이다. 그러니까 이 서방 세계의 무기들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좀 많이 딸리거든요. 열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계속해가지고 핵카드를 꺼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핵무기 아니면은 러시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계속해가지고 날선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월스트리트 조널 이 기자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미국인이거든요. 이 미국인인 이 월스트리트 조널 기자가 잡히게 되면서 미국 측에서는 즉각 석방해라 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 측에서는 아니다, 얘 간첩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렇게 이 월스트리트 조널 미국인 기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미국이랑 이제 또 얘기를 나눌 거란 말이에요. 얘기를 나눌 때 외교적으로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감지를 할 수 있는 위성 10개를 어제 발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 위성 10개가 돌아다니면서 특히 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가 되는지 이렇게 계속 감시를 할 거라고 하네요. 미국은 뭐 아직까지는 최강대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좀 계속 남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지금 뭐 오펙 플러스나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계속 이 미국을 이렇게 누르고 있어가지고 지금 막 계속 개기고 있어가지고 짜증이 나고요. 어쨌든 이제 내일 이 트럼프가 이제 뉴욕 법원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머그샷 찍고 무사를 하고 뭐 그렇게 되면서 지금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지금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발 내일은 이 뉴욕에서 폭동 같은 거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중국의 이 정찰 풍선 때문에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중국 정찰 풍선을 추락을 시켜가지고 지금 회수를 해가지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 중국 정찰 풍선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들을 중국으로 보낸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중국 정찰 풍선이 미국에 이 핵무기가 있는 곳을 이렇게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핵무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비밀들을 이 중국으로 계속 넘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정말로 이 정찰 풍선을 쓴 것 같습니다. 이 정찰 풍선은 조종이 가능했다고 해요. 이게 바람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다라고 중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중국 정찰 풍선은 조종이 가능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중국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핵무기 있는 그 근처까지 왔다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정보들을 계속해가지고 중국으로 보낸 것 같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고 그런 것 같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어제 또 미국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어제는 이 오클라호마 있지 않습니까? 오클라호마에 있는 어느 한 술집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3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3명이 총상을 입고 부상을 당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서 지금 치료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3명의 부상당한 사람들 중에 1명은 굉장히 크리티컬하다고 합니다. 뭐 오늘 내일 뭐 사망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직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술집에서 벌어졌다고 하거든요. 술집에서 단골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또 누군가 또 다퉜겠죠. 다투고, 그리고 총을 또 너무나 많이 풀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또 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누가 또 뚜껑 열려가지고 총을 마구 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미국은 총기 제재 빨리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좀 어린 아이가 있다고 하면은 핸드폰을 잘 간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한 엄마가 있었는데, 이 엄마가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5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딸이 엄마의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가 장난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마존에 들어가가지고 장난감이 보여가지고 마구 눌렀다고요. 마구 눌러가지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그 다음날인가 그 다다음날
장난감이 왔는데 좀 꽤 비싼 장난감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해가지고 그 엄마가 바로 이 아마존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3,800달러어치의 장난감이 주문이 되어 있었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 딸한테 물어보니까 갖고 싶어가지고 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엄마는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이 3,800불어치의 장난감을 뭐 둘 데도 없고 그리고 이거 너무나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아마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캔슬을 하려고 하니까 캔슬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아마존이랑 상담을 해가지고 내가 오더한 게 아니라 우리 5살짜리 딸이 실수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주문했다. 캔슬 좀 해달라 라고 했는데 원래는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사정을 듣고 아마존 측에서는 오케이 캔슬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또 캔슬을 해줬다고 하네요. 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 이런 집안에서는 핸드폰 간수를 굉장히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그냥 딱딱딱 누르면은 너무나 손쉽게 오더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더를 할 때는 항상 좀 조심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미국에 있는 주차장들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들이 지금 텅텅 비어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에서는 마트들이나 이런 상점 같은 곳, 뭐 몰 같은 데 그런 데를 간다고 하면은 주차장이 진짜 엄청나게 넓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넓은 이유는 미국은 차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주차장들이 거의 다 쓸모가 있었다고 해요. 거의 다 잘 쓰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끝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지금 계속 텅텅 비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이유는 바로 재택근무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재택근무가 정착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보다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이 재택근무하는 그런 수가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이 주차장들이 지금 많이 비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이 주차장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상태로서는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나 놀리고 있는 땅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어 있는 땅들에다가 차라리 아파트 같은 것을 짓자 라고 이렇게 또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뭐 어쨌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일어난 뭐 엊그저께 일어난 이 토네이도 이 중서부랑 그리고 이 남부에서 일어난 이 토네이도 때문에 이 사망 환자들의 수가 지금 계속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최소 32명이나 사망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26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첫날에는 11명 이 사망자들의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알캔서를 본다고 하면은 그쪽에서는 좀 더 심하게 이 토네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지금 선포를 한 상태라고 하네요. 어쨌든 빨리 잘 복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지난달 제조 지수를 본다고 하면은 46.3이 나오게 되면서 이것은 2020년도 이후로 최저치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제조 지수가 이렇게 또 적게 나온다라는 그런 소리는 경기 침체랑도 좀 많이 연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으면서 미국에 있는 이 개미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지금 주식 시장을 계속 떠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은행 위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그 상황이 더 짙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 있는 이 개미 투자자 들은 주식시장에서 계속 이제 발을 빼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액들이 한 절반 정도로 줄어버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틱톡 미국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틱톡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틱톡의 지난해 매출을 본다고 하면은 지난해 매출은 한 30%가 늘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틱톡의 이 바이트댄스 있지 않습니까? 모기업인 이 바이트댄스의 매출이 한 30%나 더 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틱톡의 인기는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많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뉴욕타임즈하고 일론 머스크랑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뉴욕타임즈가 이 트위터 계정이 있거든요. 이 트위터 계정이 있는데 이 트위터 계정에서 이 인증 마크를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돈을 내야 된다 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나는 그딴 서비스에 돈을 내기 싫다라고 하면서 뉴욕타임즈는 인증 마크를 위해 가지고 우리는 돈을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마자 일론 머스크는 뉴욕타임즈는 읽을 거리도 없는 아주 쓰레기 같은 곳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읽을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네, 지금 그래가지고 네, 일론 머스크랑 뉴욕타임즈랑 계속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트위터에서는 이 뉴욕타임즈 옆에 있는 이 인증 마크 있지 않습니까? 이 인증 마크를 이제 뺀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얘기 나온 김에 이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가 이번 연도 1분기 차량 인도 대수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발표를 했는데 역대 최대 또 신기록을 써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난 1분기에만 네, 테슬라에서 42만 대가 판매가 되면서 네,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32%나 늘었다. 네, 그리고 재작년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거의 배가 늘었다. 라고 이렇게 네,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적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적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테슬라에서 엄청나게 가격을 깎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가격을 깎다 보니까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차량을 팔았지만 그런데 순이익은 오히려 좀 더 줄어들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과연 이것이 어떻게 주식시장에 반영이 될지 계속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맥도날드를 본다고 하면은 맥도날드는 일하는 직원들한테 사무실을 잠깐 폐쇄를 하고 재택근무를 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재택근무를 잠깐 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을 해고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도 지금 이 경기 침체가 조금 들여져 가다 보니까 또 해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감원을 나서야 되는데 이렇게 또 감원을 나설 때는 누구를 또 해고를 해야 되는지 좀 더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보면서, 그리고 해고를 할 때 또 쉽게 하는 것은 바로 재택근무 시키면서 그냥 이메일로 때려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사무실로 잠깐만 나오지 말고 한 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나오지 말고 재택근무 하라고 하면서 해고를 이렇게 또 통보를 할 거라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미국의 이 대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감원을 해나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해고를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이 또 월요일 아닙니까? 이제 월요일 또 힘차게 또 시작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도 모두 다 잘 승리를 하시기를 부탁드려 보면서 어쨌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